저는 이 책의 주인공인 스토너가 불쌍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스토너의 삶을 계속 읽어내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위대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면 그 말에 동의하게 될 수. 1965년 미국에서 출판됐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반세기 가까이 지나서야 세상의 재조명을 받게 된 책,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너를 인생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이길래 이렇게 의미 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오늘은 저의 매우 개인적인 눈으로 이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말을 포함한 소설의 전체를 다룰 예정입니다. 온전한 감상을 원하시면 먼저 읽어보시고요. 방송 먼저 들으셔도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윌리엄 스토너는 미주리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살았고 대학 진학 같은 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모님이 스토너에게 농과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봅니다. 스토너에게도 물론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농업과 관련한 공부를 한 뒤 돌아오면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부모님의 뜻에 따라 농과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스토너는 학교에서 우연한 계기로 접하게 된 영문학 수업에 빠져듭니다. 급기야 그는 전공을 문학으로 바꿔버리고 이 영문학에 몰두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깊이를 갖게 되면서 그는 이 학교의 영문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격변도 빛나는 순간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이 때문에 딸 그레이스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크게 존경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했고 또 어떤 계기로 쉽게 말해 상사에게 찍히는 바람에 퇴직하는 순간까지 모욕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너는 거의 모든 순간에 맞서 싸우거나 대단한 반격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냥 버팁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를 마치 호구 혹은 등신처럼 대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괴로우면서도 버팁니다. 체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묵묵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겠어요. 스토너는 출세하지도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누군가 진심을 다해 그의 곁에 있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는 읽었던 책들이나 쓴 논문들 그리고 사랑했고 사랑받았었던 잠깐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이 삶을 회상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었나?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히 수용하면서 이렇게 자답하죠. 이것이 내 삶이었다. 사실 이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뭐지? 싶으시죠? 그래서 이 스토너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삶을 폄훼하고 그를 의도를 가지고 좀먹으려고 했던 몇몇의 인물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내였던 이디스입니다. 이디스는 결혼할 때부터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이나 육아에 대한 역할도 책임도 하지 않았고 스토너는 거의 싱글 워킹 데디처럼 살았습니다. 이디스는 모든 불행, 심지어 아직 확신할 수도 없는 미래의 불행까지 끌고 와서 스토너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스토너는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고 속상해도 이디스의 변덕이나 불안을 고스란히 감내해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디스는 일부러 그렇게 하기라도 하는 듯 스토너를 압박하고 시쳇말로 꼽을 주고 무시하죠. 스토너가 연구하고 책을 읽던 서재를 갑자기 빼버리기도 하고 스토너가 공부하는 시간에 맞춰서 느닷없이 피아노를 뚱땅거리기도 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큰 경제적인 빚을 지기도 하고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히스테리를 정확히 스토너를 겨냥해서 휘둘렀죠. 거기에 더해서
스토너와 또 그들의 딸인 그레이스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의지할 때, 그레이스는 조금씩 성장하고 스토너는 이 딸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할 때쯤, 일부러 그러는 건지 갖은 이유를 다 대면서 스토너와 그레이스를 떨어뜨려 놔요. 식당에서 아버지와 딸이 건강한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면 막아서고, 함께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면서 스토너에게서 딸을 분리시키려고 하죠. 결국은 잘 크고 있던, 잘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레이스는 자신만의 세계에 자신을 가둬놓았고, 어느 순간엔 이디스로부터 탈출을 하게 돼요. 스토너만큼은 이 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스토너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딸에게까지 그런 삶을 강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치 스토너가 하는 결정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부인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혹은 악의를 가진 듯 행동하는 이디스. 그녀는 그가 병상에서 죽어갈 때도 요즘 말로 스토너를 긁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찰스 워커라는 학생입니다. 스토너는 영문학만큼은 연구하고 수업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 그의 앞에 찰스 워커라는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워커는 이 문학에 대해서 진심이지도 않았고 소양도 많이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장난으로 학문을 유린하고 무례함으로 스토너를 대했죠.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수준 미달인 이 워커를 스토너는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워커는 매우 비열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스토너를 깎아내려요. 스토너는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기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알맹이 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워커를 대하면서 굉장히 수준 낮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죠. 이 찰스 워커와 관련한 일에서 시작해서 로맥스 교수 역시 스토너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로맥스는 스토너와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였어요. 그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찰스 워커를 추천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가 수준 미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토너가 워커에게 낙제점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로맥스는 자신이 추천한 워커에게 딴지를 거는 이 스토너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로맥스 역시 트집을 잡고 말꼬리를 잡고 하면서 스토너를 궁지에 몰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로맥스의 뜻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로맥스는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곧 스토너의 상사가 되거든요. 이 이후부터 스토너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로맥스는 스토너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까마득한 후배 교수들도 원치 않을 것 같은 시간표에 스토너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스토너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과목에서 배제시키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끊임없이 스토너의 위치나 가치나 위상을 무시하려고 애써 노력하죠. 스토너는 이러한 사람들, 상황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항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운명이려니 하면서 수용했느냐? 아니요. 괴로워하고 비관하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도 느낍니다. 자신의 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곤 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의문인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의문이 이토록 비정하게 다가오는지 궁금했다. 이 의문은 슬픔도 함께 가져왔다. 이 책 스토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이라고 하고 또 그의 삶이 위대하다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그저 괴로웠거든요. 이 책의 구성이 스토너가 사망한 직후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스토너의 어린 시절로 쭉 돌아가 다시 스토너가 죽기까지의 삶을 시간순으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 책의 첫 문단이 이거예요.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된 스토너의 삶을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책에서 잔잔한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스토너의 삶은 무가치했던 것일까?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평생을 참고 버티기만 했고 명확한 자기 주장도 없었으며 세상을 향한 통쾌한 반격 한 번 없이 조용히 사라졌으니까요. 늘 참고 양보하고 침묵했던 그의 모습이 저 같은 독자들에게는 일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책장을 덮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스토너가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배신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문학을 사랑했고 글을 읽고 쓰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진심을 다해 가르쳤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용히 간내해 나갔습니다. 세상과는 싸우지 않았지만 그건 무능함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을 택한 것이었고 침묵은 단지 체념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신념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것이 내 삶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엔 원망도 후회도 없는 담담한 수용이 있죠. 저는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책으로 불리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서사가 아니어도 큰 성취가 없어도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때때로 우리를 더 깊게 위로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책에 대한 평가. 스토너의 위대한 삶. 객관적으로 위대하지 않았기에 역설이기도 하고 나라면 견디기 어려웠을 삶을 감내한 그가 위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각자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에 결국은 우리의 삶은 지독하게 평범하고 위대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